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급락 아니면 급등이었던 시장이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은 줄었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3,000피까지 쉼 없이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좀 앞두고 관련된 이슈들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저희가 장 전에 준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그리고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오르면서 34,921선으로 마쳤고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 올랐고 S&P 500은 0.81% 오름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애플은 2.37% 상승하면서 17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 굉장히 높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9%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A는 2%대 상승 탄력으로 2,859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마존은 2.93%로 강한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무려 5%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던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는 2.43% 오른 273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변동성 지수는 5%대 급락하면서 18포인트 선으로 마쳤고요. WTI는 4%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급등한 점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골드는 0.5% 오름세로 1,934달러 선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 회계 규정을 개정해 착수를 한다는 소식에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막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텐센트 뮤직은 7%대 급등, JD.com도 7% 넘게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알리바바는 6.62% 오르면서 117달러 선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동사 지분 9.2%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7%나 상승을 하면서 49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스타벅스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72% 내리면서 88달러 선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츠 글로벌 보겠습니다.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향후 5년간 최대 6만 5천 대 구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제휴로 인해서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급등세에 시연을 했습니다. 10%대 오르면서 23달러 선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죠. Biden calls to put Putin on trial for war crimes over Russia killings in Ukraine.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 재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시신이 수백 구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This guy is brutal and what's happening in Bucha is outrageous and everyone's seen it 이라고 밝힌 건데요. 너무나 이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 너무 잔인한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부차에서 일어난 사건이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목격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서 h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즉 책임을 푸틴이 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할 것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war criminal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전범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한 모양새였는데요. 한편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급난 심화와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트위터 주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밤에 이 소식에 트위터 주가가 들썩이는 소식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기사 보도록 하죠. Twitter worth $8.5 billion more after Elon Musk investment sends stock on record run. 네, 트위터의 가치가 하루 사이에 무려 85억 달러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요. 간밤에 트위터 주가가 폭등한 배경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약 37억 달러에 달하는 지분 매입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제를 함께 살펴보면 Musk disclosed ownership of 9.2% of Twitter's outstanding share Monday이라고 밝히면서 9.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앞으로 enough to make him the largest shareholder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시사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는 2013년 11월 이후 가장 큰 일일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또 원래 트위터는 하루 평균 약 1,760만 주가 거래되는데 거래량이 약 1억 5,350만 주를 증가하면서 간밤 미국 거래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 투자 컨설팅 회사 대표는 일론 머스크 행보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일단, he feels that Twitter is infringing on free speech and he probably wants to have an impact 라고 밝히면서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그는 느낀다면서 아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he will use his money, power, prestige to exact change at the company 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트위터를 위해서 돈, 권력, 그리고 위신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해서 그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Ford's first quarter sales fell 17% as the automaker battled a chip shortage.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해서 신화되고 있기 때문에 포드의 1분기 매출이 17%나 급감을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포드는 1분기 중 작년 4분기보다 7만 6천 대 줄어든 총 43만 2천여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의 3월 중 판매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6%나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15만 9,328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개선된 수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드의 판매, 유통, 트럭,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부사장이 이런 커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While the global semiconductor chip shortage continues to create challenges, we saw improvement in March sales 라고 밝힌 겁니다. 즉 3월에 긍정적인 면도 발견이 됐다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에서 매출이 굉장히 개선됐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도 함께 언급을 한 건데요.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1년 이상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국내외 자동차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구사일생의 알리바바 그리고 트위터의 대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 이야기까지 외신 브리핑까지 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월가 트레이더 버니 씨의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다곤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년물과 10년물 미 국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실제로 미국 주식이 건강한가, 이 시장이 건강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Well, when we think about the stock market as a whole and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stock market down the road, we want to think about a couple of thing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understand is that the Federal Reserve wants to raise interest rates. We know that they want to end the liquidity providing mechanism that they've been using to be able to buy mortgage securities and buy treasury securities, fixed income securities. So when we think about all this, we want to understand, is this going to be a growth slowdown, which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buy stocks, or is this going to cause us to dip into a recession? Well, let's step back for a minute and think about the drivers for a growth economy. What's important? And obviously wage growth is really critical. As long as wage growth keeps going up, well, that's a huge positive sign for the economy not going into a recession. So this chart right here that we've taken a look at, okay, looks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Fed funds and the wage growth. So as this chart goes down, wage growth basically underperforms or goes down more than the Fed funds rate. So the Fed funds rate is outperforming, the Fed funds rate is increasing faster than wage growth. As this ratio on the red line goes higher, the Fed funds rate is going up slower than wage growth. The economy is still benefiting. And you can see that there's a pretty good correlation, generally speaking, with higher wage growth in terms of being able to identify times when the stock market does really well. What we don't want to see is a big decline right here, because a big decline basically leads to a lower stock market down the road until we figure this out and provide more liquidity. This is taking away liquidity into the market. This is still adding liquidity into the market, because as long as wage growth is going on and is doing better than interest rate increases, that probably means that companies are still making money.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chart. Now, when we also think about what got us to this place where the Federal Reserve is increasing interest rates, or wants to increase interest rates. Well, we know that for the last 10 years they provided a tremendous amount of liquidity, particularly after the onset of COVID. This red line is the 10-day smooth average, and the blue line is our daily number of days that it takes to be able to anchor and drop off your shipments. So we had peaked up here at the fourth quarter of around 30 to 35 days it took a ship to be able to dock and offload its equipment. Well, if a ship usually which was able to dock and offload its shipment in a matter of 2 to 3 days, now takes 35 days. Well, we can't use that ship and be able to deliver more equipment, send it back out, deliver more equipment, and in fact reload it with stuff and deliver it out there. So that has a propensity to slow the economy down significantly. Well, now we've started to relieve a lot of that congestion already. So that's a positive sign. So when we think about reasons to raise prices, and raising prices means I can't get access to product,
This is one reason why over time we may have less reasons to raise prices. We still have product shortages and all that in various different industries, but we have to think bigger picture of like what happens in the cause and effect. And the cause and effect of being able to access more product means that there's less delays at ports. Now, one of the things that we think about is, okay, is an economy slowing down? Is the economy picking up? And then what effect does that have on the stock market as a whole? So if we look at the economy and we say, let's look at our purchasing manager survey, which is an index we get every month, and we survey purchasing managers at all these big corporations, and we say, okay, what are your new orders looking like? Are they better than last month? Are they worse than last month? And then we take that and we look that and we compare that to, do we want to have a, let's call it a risk on, risk off methodology. Risk on means we're willing to take on more risk. We're willing to buy more stocks. We're not willing to buy fixed income. We're not willing to be defensive. We're not willing to buy precious metals because we're concerned about anything. Or do we have a risk off methodology or concern? And in essence, are we very hesitant to buy equities? And would we rather have our money in fixed income and precious metals like gold or things like that? Or in other words, we're very concerned about what's going to happen down the road. And if we look at these two lines and we compare the new orders index, the dark blue line, to the risk on, risk off thought process, we can see that as new orders are higher, we're willing to take on more risk. We're willing to buy more stocks and not be protective or defensive about our portfolios. But as that new orders decline substantially,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market. We don't want to own equities. We'd rather put our money in defensive investments like fixed income and precious metals. Well, right now what we've done is we've turned over, after the big pop we had with COVID, we've turned over, and the issue now is, where does this line go? How deep of a decline? And we have to monitor things. I don't think at this time we're going to have a deep decline. And if we can just hang out sort of halfway here, just below the midpoint of this thing, and then start to roll our way back up, we're going to see much more risk on methodology or risk on activity as opposed to risk off activity. And going back all the way for the last 10, 12 years, we can see that there's a lot of times that we stop right around here. So we don't want to get this going on. This is going to be a big problem for us. But if the market can stabilize here and new orders start to pick up agai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 think that's going to be really positive. That's going to be a growth slowdow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then start to pick up. The quality of earnings will improve, the level of earnings will improve, and that's going to be reflected because new orders is going to stop going down and start going back up again. What we really are concerned about when we're in a defensive posture in the stock market is that we go into a recession. Recessions are not good. That's negative growth in the economy, and it will be reflective in lower prices. But growth slowdowns are tremendous places to have buy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we get that 10 to 20% decline in the stock market. That's a great buy opportunity, and 3 years out, that market is much, much higher.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chart. So when we think about where we are right now and we think about risk on, risk off, let's look at indications that we truly have risk on, risk off. And one of the ways that I look at it is taking a look at the liquidity in the markets. So when we take a look at the stock market and we look at the U.S. stock market and we look at bids and offers in individual stocks,
How much are people willing to buy? Are they willing to sell anything because they're lower prices? Do they have really good bids, or are the bids terrible? And in cases up here, okay, we have on here on the blue shaded line, we have high levels of quality bids, quality offers, lots of liquidity, market's doing very well. That's great. The stock market probably can go higher in conditions like that. When we lose our liquidity and the market goes into periods where we have very low liquidity, and we can see right here what's happened to our liquidity. And this has happened because we have 50% of the NASDAQ stocks are down more than 50% from their highs. We have very low liquidity. These have provided great buying opportunities because what happens is you're the only buyer out there, and when they get done selling and they're scared, we're going to reprice really quickly. So we can see all these occasions where when liquidity goes down, if you purchase when you have no liquidity, which is buying them when everybody else is telling you they're very worried about the market, and you hold on for some period of time, 3 to 6 months, you've tended to really outperform the market, and you've really been able to make great money. We are in that period of time right now. So when we think about, go back to previous clip, and we think about the new orders, are we really going to fall off now, or have we already done our fall off right here? And I still think we could chop around down at these levels for a little bit, but I do think the market's still going higher. 네, 버니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도 열어두고 있고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가 나오는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현재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에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재은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관련된 여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가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현대제철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가 궁금한데 네. 철강업계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현대제철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자세히 현대제철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제철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2분기에 본격적인 판매 가격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좀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1분기 판재료의 스프레드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일단 2022년 1분기 현대제철의 별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6조 원가량 그리고 5,449억 원으로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과 중대 재해 발생에 의한 일부 공장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이제 부정적으로 짚어진 부분이고 하지만 고철 가격 상승분 전가를 위해서 공격적인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봉영강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재료의 경우에는 수요 부진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부담이 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공장 조업 중단에 따른 일회성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조금 악화된 상황도 역시나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좀 부정적인 네.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 2분기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수익선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봉현강 제품의 경우에는 2분기에도 견조한 수요 덕분에 고철 가격 상승의 판가로 전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차질 그리고 철강 원재료, 에너지 가격 강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철강 가격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게다가 EU의 본격적인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 금지로 인해서 터키와 인도를 비롯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유럽향 수출 확대 그리고 철강 내수 가격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또한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제철이 토요타향 차강판 가격을 톤당 2만 엔 인상했다는 점도 감안했을 때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향 차강판 판매 가격도 의미 있는 수준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유지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1분기는 조금 확실히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지만 1분기 대비해서 다음 2분기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점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매수 의견이 나왔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같은 계열사들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철 업계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의 주인공은 LG이노텍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폰이 잘 팔려야 네. LG이노텍의 주가가 잘 갈 텐데 최근에 나왔던 시리즈가 잘 팔리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보수적인 의견을 냈었거든요. 실제로 LG이노텍 잘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증권가의 자세한 시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LG이노텍 살펴보면 단연 돋보이는 실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의 22년 1분기 매출은 3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거의 4조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58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상향하고 있는 컨센서스 수준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굉장한 호실적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사실은 아이폰 판매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아이폰 13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LG이노텍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프로 라인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판 소재 부품 면에서는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매출액이 기존 예상보다 살짝 주춤한 면이 있는데 반면 패키지 기판의 매출액은 5G 중심으로 양호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속에서 유의미한 매출액 증가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적자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 여력 그리고 중기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점이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올해 상반기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이폰 13 시리즈 그 안에서 프로 라인업의 호조가 LG이노텍의 상반기 실적 상향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진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는데요. 아이폰 12와 13 시리즈가 2년 연속 판매량이 양호하기 때문에 차기작 판매량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 없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4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로 인해서 이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22년 하반기 광학 솔루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 판매 가격도 여전히 상향 여력이 존재하는데요. 내년에는 폴디드 줌 탑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판매 가격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까지 살펴볼 텐데요.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가 됐고요. 목표 주가 48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최선호주, 탑픽주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LG 이노텍 최근에 아이폰 시리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특히나 이 프로 라인에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레포트 의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 상단에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뒷받침을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롯데 정밀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루는 종목들이 대부분 매수 의견을 가진 종목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긍정적인 의견도 물론 있지만 이게 주가에 실제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다 컨센을 좀 상회하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롯데 정밀화학은 어떤가요? 네, 롯데 정밀화학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 그리고 이제는 그린 소재의 성장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1분기에 1,01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5개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하는 건데요. 컨센서스도 17%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분기 대비 증익은 염소 계열 그리고 요소수 마진의 추가 개선 덕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ECH는 전분기 국제가 인상분을 판가에 후행하면서 반영한 덕에 이익 개선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 2분기에도 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비료 부족에 따른 곡물가 강세로 인해서 중국 ECH의 설비 원가 열이가 지속이 되면서 롯데정밀의 이 ECH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부각할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 염소 계열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서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계열의 영업이익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밝혀졌고요. 팬데믹 이전의 연간이익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사 염소 사업은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높은 이익의 수준이 좀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가성소다는 배터리 등의 신규 수요처 확대, 탈탄소 정책에 따른 중국의 구조 조정, 그리고 미국, 유럽의 생산 능력 축소와 제한적인 신증설 계획으로 인해서 수급 타이트가 지속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소재의 본격적인 성장도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린 소재가 염소 부문 실적 랠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그린 소재 이익은 59%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전사 이익 비중의 27%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의약 라인이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식의약 라인이 증설이 되고 또 주력 시장의 인도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애니코트, 즉 의약 코팅 캡슐의 판매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인도 의약품 시장은 밀레니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연간 2자릿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죠. 추정 순현금 5,509원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가 굉장히 모아지고 있기는 한 반면 현 주가가 PBR 0.8배로 높아진 이익 체력과 신사업 기대감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사적 저점 수준에 불과하다는 굉장히 좋은 호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목표 주가는 12만 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별 레포트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캐스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레포트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국내 이슈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앞서서 종목별 레포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사님께서 또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로 녹여주시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개별주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 IPO를 한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는 구간인데요. 이제 이러한 덜 오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특징주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구간에서 그 기업 상장, 즉 IPO가 이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구간이 공모가 그리고 상장 이후 고점 대비해서 낮은 경향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오버행이 없는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행이라고 하면 이게 IPO 때 수요 예측 조사를 하는데 이게 1개월 락업, 3개월 락업, 6개월 락업, 1년 락업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별로 못 파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통상 이제 그 평균적으로 6개월 락업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의 락업이 지나간 종목까지 동반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YM택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2,100억대에 있는 종목입니다. 주 제품은 EV 릴레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전기차를 시동을 걸 때 저희가 스위치로 전기차는 시동을 걸게 되는데 그 시동을 걸고 끌 때 그 배터리와 시동 제어 장치에 그 연결을 시켰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개발을 한다고 완성차 쪽이라든지 배터리 업체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의 덴소와 중국의 홍파테크 두 개 업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YM택 같은 경우가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상장 이후에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매출액은 41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04억 원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업이익 104억 원 기준이 풀캐파, 그러니까 양산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풀로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인데 지금 이게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 영업이익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그렇다고 하면 증설이 이루어지면은 내년이라든지 이게 착공이 됐을 때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300억을 들여서 증설을 한다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내년 실적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방 산업 자체가 전기차 완성차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국내 배터리가 함께 쓰일수록 동반해서 EV 릴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산업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해당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차트라든지 가격적인 요소를 보기보다는 성장성 측면에서 2차 전지 중에서 핵심 부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더불어서 YM택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그간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첫 번째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IT 대형주들 위주로는 주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지면서 관련돼서 IT 이제는 좀 피크아웃인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 IT 산업 같은 경우는 먼저 수급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내의 IT 산업,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이고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그 IT 두 개 업체가 시가총액 30%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수급 개념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살 때 IT를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흐름에서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거래소 중심으로 매도를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이 연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비메모리 사업이라든지 핸드셋 사업이라든지 통신장비 사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군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디램 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디램 가격의 추이가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징주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포인트를 시장 영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 디램의 현물 가격이고요. 현물 가격 자체가 2월 기준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 PC 수요의 감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 대형 IT 업체들의 조정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함께 반등 없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최근 국면에서 살펴봤을 때 저희가 그 시장을 통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 수익률이 더 좋은 업종이나 종목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별 변동성 자체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그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하루의 흐름도 폭도 적고 상승하는 폭도 적은 그런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첫 번째로 그 자금의 성격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볼륨을 크게 해서 대형주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분할 매수 구간까지 도달을 했고요. 반면에 이게 그 자금을 그 대형주 플레이보다는 이제 중성주 베타를 더 크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새롭게 밸류체인이 떠오르는 OLED TV와 관련된 소재 업체를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디램 현물 가격 자체는 2월 기준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 자체의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분할 매수 구간에 돌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IT 산업 자체는 피크라고 논할 시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 자체가 아직 그 디램 가격 자체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금 턴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돌입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네, 안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는 IT 투톱을 좀 여쭤볼까 했었는데 특징적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시장은 그 앨런 머스크가 살린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트위터 지분을 투자하면서 트위터가 상승을 하니까 따라서 비슷한 업종인 메타가 상승을 하고, 메타가 상승을 하니까 대형 IT 업종까지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앨런 머스크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나스닥의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플랫폼 업체, 대형 업체들은 주가가 뚜렷하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반발 매수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 보니 네이버라든지 SK 하이닉스 금일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미국 시장의 대형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관관계가 높은 구간 같은 업종이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 업종, 최근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강했다가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일부의 조정이라고 하면 약 5%의 추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다시금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2주 뒤에 이제 확진자가 줄면은 마스크를 외부에서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의 체크가 필요하겠고,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또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에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오후장 그리고 오전장 전략 짜시는데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부터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내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장 전에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시그널에서는 장 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데요. 전국의 대체로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 사이로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겠고 여기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큽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으로 대기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요. 중서부와 경북, 전북과 광주는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으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5도, 춘천 0도, 대전은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7도, 대전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강릉 12도, 울진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강릉 20도, 울진 21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4도, 대구 5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광주 19도, 대구 21도, 제주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목요일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